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나트륨 함량을 반드시 줄여야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가장 지적을 받는 한국인의 식습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국물인데요. 국물을 먹는 순간에 골다공증만 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암으로 간다는 거죠. 당연히 혈관이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 그리고 뇌경색, 뇌졸중. 그래서 제가 나트륨 함량을 반드시 줄여야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물 대신에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단 2주만 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완전배출 책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몸에 좋은 무엇을 찾기 전에 안 좋은 것부터 끊어야 되는 게 선순환을 갖고 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습관, 문화 중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국물인데요. 무려 2000년 전 청동기 시대부터 국물을 같이 먹는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들어서 가장 지적을 받는 게 바로 나트륨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소금인데요. 소금은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월급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솔트의 어원이 월급에서 기원됐다는 것도 재미난 건데, 그만큼 소금이 생존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너무나 과잉된 나트륨 섭취가 문제가 된 것이죠. 실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소금 섭취량을 하루에 5g, 정말 적어요. 5g이면 5g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나트륨은 쉽게 기억하기 편하게 이것의 절반인 2000mg, 2g으로 섭취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국물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외식에 달고 짠 맛에 중독시키기 위해서 나트륨을 넣기 때문에 특히나 인공 감미료로 들어가는 거죠. 나트륨 중독이 아주 높아져서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나트륨 함량을 반드시 줄여야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건강 채널 아니면 홈쇼핑에서 항상 듣는 게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일 텐데 그 중에 핵심 성분이 바로 칼슘하고 칼륨, 이 펌프질에 의한 건데요. 우리 인체는 약 60조 개에서 평균인데 최대 100조 개로 된 세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죠. 이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정말 계속 움직이는데 각 세포마다 세포막으로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이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하다라고까지가 연결이 된 건데요. 나트륨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나트륨이 함량이 섭취가 많아지면 바로 칼슘을 같이 몸 밖으로 배출을 해버립니다. 비만이 되는 원인을 저는 바로 만성염증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몸 안에 쌓이는 독소를 우리는 배출하게끔 림프 시스템이라는 면역 체계가 자연 치유력이죠, 갖고 있습니다. 헌데 점점점 독소가 많이 쌓였으면 대표적으로 이 나트륨, 소금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나트륨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소금은 천일염도 정말 파동이 일 정도로 많이들 구매를 하셨고, 죽염, 구운 죽염 소금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나트륨 말고도 많은 무기질 미네랄이 소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설탕도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정제하면서 다른 영양소가 다 파괴된 거죠. 그래서 이 나트륨만이 몸에 들어왔을 때 핵심 미네랄인 칼슘을 배출하면서 결국엔 몸 안에 칼슘이 없어지니까 어디서 칼슘을 갖고 오느냐? 뼈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4050 때 갱년기 장애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는 게 아니고요, 2030 세대부터 이 나트륨, 인공적인 감미료, 그리고 정제소금을 너무나 많이 섭취하면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골다공증만 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혈관이 약해지고, 그리고 칼슘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의 비율이 깨지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혈액 내에 수분을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혈관이 팽창되기 때문에 이게 뭐의 원인이 된다?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고혈압이 오니까 어디까지 가요?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 그리고 당연히 혈관 질환이 오면 뇌혈관 질환까지 연결돼서 뇌경색, 뇌졸중. 그러니까 이래서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럼 고혈압 질환, 당뇨, 고지혈증,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이 만성염증이 암으로 간다는 거죠. 내가 매일 라면 하나를 계속 먹고 있다? 그것부터만 줄이셔도 현재 몸이 붓고 있는 부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두통, 비염, 아토피, 만성 질환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만성질환은 참 아파요. 근데 요새 정말로 무병장수가 대세가 돼버렸어요, 이 키워드가. 그래서 결국에는 수명을 단축시킨다, 나트륨은. 이거는 세계보건기구하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공고한 바입니다. 하루에 단 5g까지만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평균 12g을 먹어요. 평균이기 때문에 보통 2배는 기본으로 먹고 많게는 3배에서 5배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이게 뭐다? 내 수명이 단축되고 있구나. 수명만 단축되면 좋아요. 근데 아파요. 아프면서 오래 살면 참 이게 어렵거든요. 내가 현재 어디가 불편하고 아니면 오래 살고 싶다. 나는 가늘고 길게라도 살고 싶다. 분명히 저염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염식을 일단 해보시고 그래도 뭐가 불편하다. 그럴 때는 차후 대책, 천연 소금이 들어있는 채소과일식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이 행동 하신 분들이 있어요. 냉동실을 열고 어제 넣어놓은 수저를 꺼내서 양쪽으로 이렇게 눈을 이제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종을 빼는 건데 마스크팩도 하시고 하지만 이 차이가요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전날 라면 국물을 원샷까지 다 먹었을 때 정말 몸이 많이 붓거든요. 현대 과학 기존으로 이제 나트륨에 의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일단 몸이 붓습니다. 배출되는 속도보다 들어온 속도가 훨씬 독소가 많이 쌓이면 만성질환인 두통이 생겨요. 몸에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혈관이 팽창되고 수축되면 당연히 두통이 와요.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면 우리 몸은 뭘로 배출을 하느냐? 콧물, 기침, 가래, 그리고 피부 발진. 그게 비염 아토피죠. 그래서 백날 이거는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먹어도 그 순간 증상만 없어지고 2, 3년 이상, 길게는 10년 동안 이걸 드시면 더 이상 약도 안 듣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뭘 안 하셨냐? 나트륨 섭취 끊어보실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트륨 섭취는 전체적인 첫 번째 뭐에 다 들어가 있다? 배달음식, 외식. 왜? 그래야 맛있으니까요. 단짠.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도 좋아하는 치킨도 마찬가지고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치킨 무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가공식품에는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율만 조금 줄이셔도 만성질환인 두통, 비염, 아토피, 두드러기, 발진, 그리고 가장 우리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변비가 해결됩니다. 변비 역시 이 배출이 안 되거든요. 왜? 수분이 대려 몸에 많아서 이게 나갈 것 같은데요. 대려 꽉 쥐고 있어요. 왜? 우리 몸이 살아야 되니까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점점점 변비가 생깁니다. 현대 조절이 되면은 변비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경험을 단 2주 만에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제 소금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천연으로 만드는 천일염. 우리나라 갯벌이 갖고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어서 천일염이 많이 붐이 되기도 했고, 또 역시 죽염. 여기에 이어서 이제 요리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제 전파하고 계시는 게 저염식 식단이죠. 즉, 소금을 갖다가 그냥 쓰지 않고 녹차라든지 흑임자라든지 깨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염분을 낮추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섞기만 해도 나트륨 함량이 섭취가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점을 잡기 편하게요. 소금을 1g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 5g 이하로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많이 먹는 국간장이 바로 5g에 해당돼요. 소금 1g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환산을 하면요. 그리고 이제 양조간장이 6g, 쌈장이 12g 정도 돼요. 고추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음식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 그냥 5g 그냥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염으로 하기만 해도 분명히 그 섭취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은 현대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 단짠의 맛을 끊지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저염 소금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부터 생활화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배달 음식을 정말 좋아하고 집에서 튀긴 돈가스는 왜 그렇게 똑같은 맛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1년에 몇 번씩은 아직도 돈가스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저는 이제 음식이 오면요, 용기에서부터 재빨리 덜어냅니다. 가장 첫 번째 하는 게요. 특히 뜨거운 음식일수록 아무리 환경 호르몬이 덜 나오는 걸 쓰게끔 식약처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트륨이라서 뿐만 아니고 모든 인공 감미료,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던 뭐 아스팜탄, 발암물질로 들어갔고 뭐 아세스판 칼륨, 소르비톨, 사카린 나트륨 이런 걸 다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치킨 시켰을 땐 치킨에는 안 나오는데 치킨무 성분 함량표 봐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달고 짜
짜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엔 좋지 않다는 거는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이 섭취량을 소금만 기준으로 했을 때도 5배가 넘는다. 그러면 여기에 인공감미료는 덤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배달 음식만 좀 줄여도, 그래서 제가 7대3의 법칙을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18번만 먹어라. 체크해라. 그 정도만 해도 정말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내가 배달 음식, 외식 음식을 한 달에 18번 아래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기서부터 건강이 좋아지는 출발점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80kg까지 막 나갈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갈비탕, 설렁탕, 그리고 김치찌개, 특히 돼지고기, 막 참치 들어간 이 참치찌개들, 정말 국물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체중 조절을 하기 시작하고 건강에 대해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바뀐 게 젓가락만 써요. 수저를 쓰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정말 다이어트 다 해봤는데 안 돼 하신 분들 수저부터 사용하지 말아보세요. 국물이 정말 우리 어머님들이 정성 들여서 몇 날 며칠 끓여주신 거, 그래서 막 국물 남은 것까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예전에 못 먹던 시절에는 매일 밥 못 먹고 가끔 이제 보양식으로 먹었을 땐 그게 큰 에너지원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과잉의 시대예요. 그래서 밥을 매일 먹고 밤에도 매일 족발 시켜 먹고 고기도 마음껏 먹고, 그래서 제가 고기 제발 하루에 한 끼만 드셔라, 삼시세끼 드시지 마라,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건데, 수저로 먹었을 때랑 젓가락만 사용했을 때랑 일단 밥 먹는 속도에서부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실험 결과도 엄청 많이 했어요. 수저를 안 썼을 때는 식사량이 일단 절반으로 줄었고, 당연히 이 국물을 떠먹는 게, 물론 이걸 대접대에 들고 후루룩 마시면요 그것까진 못 말려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그 다음 뭘 하셔야 되냐, 이 국 크기 대접을 작은 걸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건더기는 충분히 드시지만 국물량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봐도 더 푸짐해 보여서 우리는 참 뇌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해요. 그래서 더 빨리 식욕이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팁은 일단 수저를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젓가락만 사용해라, 그리고 반드시 국 대접은 크기를 1에서 2cm만 줄여도 소금 섭취량이 절반 이하까지도 떨어진다. 마지막 한 번만 대접을 마시기 전에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젓갈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와 관련돼서 뭐가 들어가 있냐? 김치도 들어가 있죠. 뭐 오이나 피클, 즉 소금에 절인 거란 뜻인데, 여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국물, 저도 여러분도 정말 좋아하는 특히나 이 라면, 전 세계화를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본이 라멘의 원조냐 이런 건 더 이상 중요치 않아요. 우리나라 라면만큼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휩쓴 게 없어요. 점점점 매운 라면 나오고 더 매운 라면이 나와서 젊은이들의 입맛을 자극하는데, 10대, 20대 이 층들이 점점점 많은 질병을 지금 진단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게 이 국물입니다. 특정 식품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라면을 많이 먹는 게 사실이에요. 가장 간단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라면 스프 하나 개발하고 제품 개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연구원들이 밤낮으로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몸에 좋으면 좋겠으나 현대 과학에서도 의학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국물을 먹는 순간에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게 섭취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몸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7, 80년대 때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게 라면이었던 것도 맞지만, 지금은 맛있어서 먹는 거거든요. 입맛에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 양 조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 아니면 오랜만에 지방에 있어서 찾아뵀을 때 이 얘기 심심찮게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음식이 짜졌어? 그럼 어머님이 이제 나는 싱거운데? 이런 대화를 한 번쯤은 다 하셨을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50세가 넘으면 짠맛을 느끼는 미각이 점점점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 맛은 후각과도 아주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혀에서 1차적으로 느끼는 그 짠맛의 강한 맛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먹어오면서 더 내성이 생기는 걸로도 보이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이가 들기 전부터 짜게 먹지 않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대, 20대 때부터 강한 라면 국물 맛이나 여러 가지에 길들여지면 나이 들수록 더 짠맛에 무뎌진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첫 번째, 이제 과학적으로 저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국에 이제 소금을 제일 많이 간을 치는데 95도에서 100도까지 끓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금의 맛을 느끼는 가장 적정 온도가 35도에서 37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이 팔팔 끓을 때 간을 보시면 안 되고 씻고 나서 그때 소금을 넣어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된 짠맛 아니면은 싱거운지 그 간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어머님들 국간장을 뜨거울 때 계속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자녀분들도 요리하실 때 아니면 우리 어머님한테 엄마 반드시 조금 씻고 나서 간을 봐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소금 섭취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네 말대로 나트륨, 소금, 외식 많이 안 하는 거 몸에 안 좋다는 거 알겠어. 근데 대안을 줘야 될 거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급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시는 문화에 많이 길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국물도 많이 후루룩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충족시켜주는 거를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일명 CCA 주스, 까주스입니다. 당근, 양배추, 사과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저도 물론 채소과일식을 있는 그대로 드시면 좋죠. 하지만 출근하기도 바쁘고 일어나기도 힘든데 언제 이거 사과 우적우적 씹어 먹고 양배추 내가 썰어서 먹고 있냐, 그 말씀 제가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먹기 편하게 착즙을 권해드려요. 왜 비타민C는 메가도스는 드시고 오메가3는 고용량, 비타민이 고용량 먹으면서 채소과일은 고용량으로 드시면 안 되나요? 훨씬 더 효과가 납니다. 흡수도 빠르고요. 또 이 식이섬유나 물론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만 이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착즙으로 해서 드시면 먹기도 편하고 훨씬 더 몸도 빨리 변하니까 국물 대신에 한번 CCA 주스 까먹지 말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단 2주만 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질 거라고 장담합니다.